스승님 말씀이 아니면은 또 가르침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뭐 할 게 없어서요. 문득 떠오르는 법문이 이 마음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려고 밤새서 달려들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한마음소는 대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바로 이 보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길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해주신 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모르는, 왜냐하면 수행하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세우다 보면은 종교로 떨어지니까 이 진리로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스님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바탕 위에 그 연구를 해놓은 것이 이 공생 실천입니다. 2002년도부터 제가 한 10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2002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과학원 멤버이시고 또 원광 디지털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또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 계시는 이용건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건 박사님하고요. 제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건 박사님께서 앞으로 조금 전에 토론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이경원입니다. 그 1세션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진중하고 묵직하고 시간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도 이렇게 동서로 넘나들고 되게 큰 판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얘기를 어떻게 발표를 할까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스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과학원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해왔던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 시간을 옮겨서 좀 가볍게 산보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이 금방 이제 혜근 스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실시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이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가 됐는데 이 공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매 회기별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프로그램에 만족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생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번 이제 학술대를 계기로 해서 그걸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공생 프로그램을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킬지 단서들을 찾아보자. 그런 의도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내용에 뭐 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누가 공생 실천 과정에 오는지, 왜 오는지, 와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공생 실천 과정이 끝나고 생활로 돌아갔을 때 공생 과정의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크게 이제 이렇게 알아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137쪽에 마지막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참가 실패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참가자의 생활 수행 효과는 어떠한가? 참가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어떠한가? 여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 수행 효과는 직접적으로 참여자들이 이제 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 거고, 이런 이제 내부적인 경험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척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행 효과, 심리적 안정의 그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서
152쪽에 연구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목적은 마음 공부 프로그램으로 생활이 곧 불교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체득함으로써 마음의 힘을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경전이나 참선에서 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행자와 연구자 얘기했는데 생활 자체에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그 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당면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 구행하기, 참고하기 4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긴 한데요. 기본 틀이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이제 함께 나누는 강의 중심이 아니라 나누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개설된 이래 연 2회를 기본으로 해서 12주 과정,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운행되고 있고요. 전체 참가자는 98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방법은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조사한 응답자 중에서 총 201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조사 방법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온라인 그 조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사 도구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성별, 연령, 그다음에 건강 수준, 이러한 인구학적인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참가 실태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공생 실천 과정에 참가하려고 했는지, 첫 번째 참가 동기, 두 번째 실제로 공생 과정에 참가해 보니까 그 참가 동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한마음법에 대한 이해, 이런 질문들을 줬는데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이걸 이제 프로그램 만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과제 해결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료 당시하고 현재 한마음법 실천 정도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효과를, 이후의 효과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은 거기 그 단락에 중간 넷째 줄 보면은 크게 6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지, 대인관계가 긍정적인지,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잠재력을 실현해서 개인이 성장한다고 보는지, 이러한 영역들을 측정하였고, 이것이 대체적으로는 그 참가자들이 얘기했던 수행 효과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척도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집된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분석 방법은 통계적인 용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학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건강 상태, 종교,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고, 연령은 9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은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이제 오가면서 많이 봤던 친숙한 얼굴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졸, 대학원 졸 이상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 설문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월평균 소득 부분은 100만 원 미만부터 저희가 400만 원 이상까지 조사를 했는데, 400만 원 이상이 66명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연령하고 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불교가 94.5%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제 불교 이후에 그 참여자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불교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럼 불교 입문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고 20년에서 30년 미만, 30년 이상 그 사람도 상당수여서 평균 19.0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마음 선원 신도로서 생활한 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이제 평균 13.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속 지원은 본원이 전체의 80%가량으로 가장 많고 각 지원이 거의 빠진 곳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3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참여 기수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1기부터 23기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조사에 좀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 실천과정 수료 이후에 신흥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모든 응답자가 참여한 건 아닙니다. 복수 응답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화과정, 연구과정, 실천과정, 이 공생 실천과정의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약 30%가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는 한마음 공생 실천과정 참가자들이 선언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행 및 수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생 실천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왜 공생 실천 과정에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가 동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참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참가 당시에 해결하려고 했던 개인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이 약 3분의 1이고요. 이어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이제 관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참가 동기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 게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의 특정한 현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참가자 중에 불교 신자가 많고 또 그 중에 한마음 선원 신도가 많다 보니까 이미 한마음법에 대한 이해 실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공생 실천 과정을 선택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생 실천 과정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참가했는데 참가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애당초 가져왔던 개인 과제가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가가 개인 과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80% 이상 도움이 되어 있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많았고 50% 정도도 33.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의 약 절반가량이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 30%이고요. 그 다음에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이제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도 상당수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공생 실천 과정의 주요한 교육 내용인데 이것이 도움되었다고 보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적인 요소 외에도 수행 일지 쓰기나 도반들과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10% 내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생 실천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마치고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공생 실천 과정이 현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얼마만큼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일 생활하면서 한마음관법 실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료 당시와 현재 생활 수행을 비교를 할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다음에 수료 당시와 현재의 생활 수행 효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생 실천 과정에 들어갈 때 개인 과제를 아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은 공생 실천 과정 들어올 때는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 여기서는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가 2번째, 3번째 주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생활에서 한마음법 실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은 늘 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법의 실천이 이제 생활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실천한다, 경계가 올 때만 관한다 라고 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정도는 다르지만 매일 하든 가끔 하든 한마음 관법을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수료 당시와 현재 생활 수행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료 당시에 생활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자, 생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공생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생활하면서 공생 과정을 마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경계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게 많아졌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적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설문지 문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생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을 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수행 방편들, 주요한 이것들을 찾아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항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항목은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커졌다, 경계를 알아차리고 지켜본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지켜본 경계를 믿고 맡긴다, 일상생활에서 오공을 실천한다, 법문을 읽는다, 수행일지를 쓴다, 도반들과 나눈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수료 당시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수료 당시에 예를 들어서 5점 척도에서 5점을 했다면 지금은 얼마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모든 영역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법문 읽기나 수행일지 쓰기, 도반들과 나누기라고 하는 아까 이제 공생 실천 과정에서 이제 운영 방식하고 관련된 거 말고 내용적인 거,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믿음, 경계를 알아차리기,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등등은 수료 당시보다 현재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수료 당시보다 현재 생활 수행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수료 당시와 현재의 생활 수행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항에서는 생활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봤고요. 지금 이제 여기 문항에서는 그렇게 생활 수행을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예를 들어 거기 나오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겼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심이 많아졌다, 삶에 대한 긍정과 지혜가 늘어났다, 가족이나 주변 관계가 좋아졌다. 이걸 이제 수행 효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효과는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료 당시보다 현재 생활 수행이 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평소 생활에서 한마음 수행이 잘 안 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이제 알아봤는데, 감정에 끌려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 특히 이제 화날 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복잡해서 상황 판단이 어려울 때가 2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생활 수행과 생활 수행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별이나 나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건강에 따라서 생활 수행을 좀 더 많이 하는지, 마음의 안정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생활 수행이나 생활 수행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활 수행을 더 많이 하고 효과가 더 좋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지금 이후에 이제 한 번 한 연구로서 높다 낮다 평가는 할 수가 없고요. 전체 평균은 3.5로 나왔는데 그 영역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대인관계 부분이 좀 더 좋고 자율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이 다른가? 라고 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절대적인 수준의 단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생활 수행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이것은 뭐냐면 생활 수행을 많이 하면 심리적으로 더 안녕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보기 단락에서 다섯 번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생활 수행과 생활 수행 효과, 심리적 안녕, 그다음 세 가지의 그 상관관계를 봤는데 셋째 줄, 생활 수행과 생활 수행 효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 수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생활 수행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생활 수행을 많이 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또 따라서 덩달아 높아지는가 그랬더니 그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행을 많이 한다면 생활 수행,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는 이제 동시에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생활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 수행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생활 수행 효과도 덩달아 높아지더라. 둘 사이의 원인과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일곱 번째, 심리적 안정감하고 관련된 건데요.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령, 학력, 건강 상태, 월평균 소득, 생활 수행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결과는 여러 가지 이 그 요인 중에서 생활 수행을 많이 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소득이 높다면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부분은 아마도 앞에 경제 문제가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한 거하고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생활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의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을 보면은 연구 결과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앞의 내용들을 요약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내용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의 참가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족돼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경험들이 많았다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유용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도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 공생 실천 과정이 생활에 미친 효과를 봤을 때 공생 실천 과정 참여 이후 생활 수행이 증가하였고 생활 수행 효과도 현재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의와 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점은 첫째,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 참가 동기와 현재의 주요한 문제에서 한마음법의 이해와 실천 이것이 그 당면한 생활 문제 이상으로 주요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한마음법을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마음법의 이해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한마음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연구 대상자들이 평균 신도 생활 기간이 13.9년인데 이분들도 한마음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갓 선언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갓 들어온 신도와 그다음에 단계에 맞게 이런 교육들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의 생활 수행과 생활 수행 효과가 수료 당시보다 현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한마음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생활 문제 해결에 유익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활 수행의 효과는 단순히 선원 신도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결론적으로 볼 때 그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생활 참선 프로그램, 마음 공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절반 이상은 매우 만족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만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참가자들의 어려움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런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직접적인 만족도가 이제 좋았는데,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지난 12년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일단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의 내용이라든지 형식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단 이제 조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 워낙 잘 수행을 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여기에 참석을 했고 여기에 참석을 해서 현재 이게 진화하는 게 이게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워낙 이분들이 계속 진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분인지 예컨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제 무작위 표집이나 아니면 이제 통제 집단, 이제 공생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프로그램 참가 전과 참가 후를 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구 설계를 잘 짠다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생 실천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 연구해 주셔서 관계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멤버이시면서 안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영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동대학교 배용환입니다. 이미 이 학술지에 뒤에 토론문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경욱 교수님께서 거의 많은 부분을 갖다 토론문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간단하게 토론자로서 몇 가지를 갖다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은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세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참선 수행 방편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목표는 저로 보면은 한마음 주인공 간법 체득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선수행을 갖다가 생활하고 현실고를 스스로 타개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궁극의 대자유를 누리라는 데 있습니다. 본 영어는 보니까는 공생 실천 과정에 참여한 수료한 참가자들에게 설문 데이터를 기본으로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실천 과정이 참가자들의 생활 수행과 생활 수행 효과,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질의와 제안으로 토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참가자 표본 중에서 대부분 133명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원 소속의 참가자입니다. 이와 같은 그 대다수가 그 133명이 본원 참가자였는데 본원과 지원의 그 신행 활동과 주거 환경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였을 때 분석 데이터의 유효성이나 그 신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할까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참가자 중에서 200명 중에서 한마음선언 진행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가 77명이고 20년에서 30년 사이가 44명, 총 120명. 다시 말해서 반 이상이 10년 이상, 그래서 약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대졸 이상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한마음법의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 간법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져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늦게 가는 게 빨리 가는 건지 빨리 가는 게 늦게 가는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두 번째 생활성 중에서 수료 당시에 비해서 현재의 실천 수액,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공 간법하고 주인공의 이해, 간법 실천, 오공의 실천의 효과가 높아졌고 특히 큰 스님의 핵심 가리킴인 믿고 맡기고 지켜보고 늘 간하기를 갖다가 가정 수료 후에 60% 정도가 뭐냐면은 참여자가 매일 생활에서 늘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성공적인 교육 효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속적인 이와 같은 연구 개발과 보편화를 통하여 전국 사찰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는 앞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발표자가 데이터 분석에서 그 생활 수행이 잘 되면은 생활 수행 효과도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래 보니까는 생활 수행과 심리적 안정감이 정적 상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낮게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게 의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경험이 없는 그 토론자, 그 부서 없는 지리가 연구 결과를 갖다 잘 이해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토론자로서 도움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 교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런 질문이 특히 이제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에 오셔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이렇게 주관적으로는 저도 이제 공생에 참가하면서 통영에서 제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정말 열심히 하셔서 혹시 지방에 오신 분들이 더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자료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수행의 정도라든지 생활수행 효과 이런 부분에서 지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일반적이어서 지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거보다 좀 더 굵직한 인구학적 변수, 뭐 성별이라든지 건강 수준, 소득 수준, 학력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900여 명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연구에는 이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이 연구 참여자들의 대표성하고도 좀 관련이 될 수 있을 텐데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결론에 대한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공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대체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았고 특히 생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방법을 그걸 보고 이제 더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 불교 신자 중에 한마음 선언 신자 중에
공생에 참여한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법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한번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그런 분들만 여기에 응답하신 게 아닌지, 그런 분들 중심으로 여기 한번 공생과정에 참여하신 건 아닌지 하는 이제 좀 물음표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제 학력이 생각 이상으로 좀 한쪽으로 사실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 참여자들의 전체 학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대표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제한점이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동기도 한마음법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법 수행을 매일 하든 문제에 닥칠 때 하든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편으로 잡고 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생활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은 생활 수행 효과도 높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생활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들은 이 둘의 이제 상관 계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여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관관계라는 게 일종의 이제 교집합인데 이 세 개의 원이 교집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생활수행 효과, 심리적 안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생활수행 효과, 심리적 안녕이 하면 이쪽쯤에 좀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게 검증된 척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생활수행과 심리적 안정감이 생활수행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인지 이거에 대한 측정하는 도구들 간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연구에서 무엇으로 측정할 건지 측정 도구의 보완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연구에서도 생활 수행을 많이 할 경우에 심리적 안정감은 인과관계 분석에서 높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